오전 중에 제가 그 빗썸 코인이라는 그 ICO를 정확히는 프라이빗 세일을 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백서가 써져 있고 어떤 식으로 자금을 모집을 하는지를 봤는데요.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스케일 수밖에 없네 하고서 그냥 무심하게 껐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이 되면서 또 한 번 이슈가 돼서 사람들을 이렇게 빗썸 코인이다 진짜 상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그 피해를 보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방송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 거래소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빗썸 코인의 진위 여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 코인을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정도? ICO니까 ICO가 스캠이다 라는 것보다 그냥 이 ICO를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해서 방송을 켜봤는데요. 다른 거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좀 시급한 것 같아서 일단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처음 본 글은 바로 이런 식의 글이었어요. 그래서 빗썸 코인이라고 불리우고 빗썸 마크도 있었고요. 여기도 빗썸 마크 있긴 있네요. 그래서 빗썸에서 코인을 상장한다. 빗썸 코인을 상장한다. 그래서 이더스캔에서 검색했을 때도 이게 진짜 빗썸 코인이라고 나오고 실제 그 총 공급 마켓 캡은 요만큼이 되고 빗썸 색깔 좀 바꿔볼까요? 빗썸, 바이나, 오비, 비트파이, 아이고 뭐 사진 찍고 그러니 오케이 뭐 이런 곳에서 상장이 된다 라고 써 있고요. 그게 이제 2018년 5월이에요 4월 달에 ICO를 하고요. 자, 그런데 이 글은 프라이빗 세일이죠. 일단 로드맵에 프라이빗 세일이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 빗썸이라는 기업체에서 진행을 하는 코인이 다면은 실제로 이런 프라이빗 세일을 개인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이거 받고 싶으면은 내 이더리움 주소에다 이더리움 보내 1이더에 몇 개야 라는 글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 주소가 써 있고 밑에 덧글로 역시 뭐 간 누구누구입니다. 네. 뭐 3이더 입금했습니다. 5이더 입금했습니다. 이런 식의 입금 인증 글들이 써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조작 같고요. 일단은 거래소 코인, 자,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아는 거래소 코인 뭐가 있죠? 첫 번째로 BNB라고 불리우는 바이낸스 코인이 있고요. HT라고 불리우는 호비 토큰이 있고요. OK 거래소에서 한 OKB가 있습니다. 자, 뭐 쿠코인도 있고요. 기존에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거래소 코인을 보면요, 그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해요. 그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BNB가 뭐 후오비에 있다던가 HT가 뭐 OKB에 있다던가 이런 가능성은 절대 없습니다. 이 코인의 기능성 자체가 매매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 거래소 안에서 그 매매나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만든 코인이고요. 타 거래소에서 이 수수료를 발생시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일단 요것만 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댓글들 보면서도 조금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 공지를 보고 혹시 혹하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이 영상을 찍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혹하셨나요? 자, 빗썸 코인 ICO 프리세일 참여하기라고 써있고요. 일단은 법적으로 ICO가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국내에서는 ICO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해외로 이동을 한, 저 밑에 보면은 어디 회사 이름도 나오죠? 그 회사 이름 나오는 데에서 ICO를 대행을 해준다, 아니면 거기서 ICO를 발급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대행 업체를 사용할 경우, 첫 번째는요, ICO를 한국이든 외국이든 ICO를 할 수 없습니다. 거래소 코인에 대해서는 ICO를 할 수가 없고요. 자, 당장 우리 외국에 있는, 여기 보면 뭐 싱가포르 뭐 어디라고 써있는데, 후오비 토큰 같은 경우가 지사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ICO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왜냐? ICO를 진행할 경우에는요, 이 법적으로 그 코인이 ICO를 진행해서 화폐,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나중에 그 조사도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센트라, 이것도 미국에서 그 ICO 한번 잘못했다가 지금 조사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절대 거래소 코인은 ICO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코인들도 없고요. 뭐 국내만 불법인 게 아니라요, 해외에서도 거래소 코인은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행입니다. 대행. 만약에 외국에서 진짜 ICO가 가능을 해요. 그래서 ICO 대행을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야? 세금입니다. 세금. 자, 대행사가 프리세일을 진행한다면 이미 빗썸 거래소에서는 이 대행사한테 코인을 팔았습니다. 그럼 그 금액이 나오겠죠? 근데 그 금액이 나중에 여기서는 더 커져. 그랬을 때 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금 문제, 이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심지어 빗썸이라는 브랜딩 파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브랜딩 파워를 버리고 개인 혹은 단체한테 대행을 맡길 일은 당연히 없겠죠. 여기 보시면은 바이낸스 이야기를 꺼내면서 운영 비용을 확보하면 뭐 코인 간 거래에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거래소 코인에 대한 국제성 뉴스를 얘기를 했고요. 거래 사이트에서 해외 대부분은 10배 이상 폭등한, 자, 대부분 10배 이상 폭등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바이낸스밖에 없습니다. 후오비 토큰 같은 경우는 3달러를 채 못 찍고 내려왔었고요. OKB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 1달러를 유지하지 못하고 0.8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되려 마이너스가 됐죠. 그리고 ICO를 진행한 게 아니고요. 이런 바이낸스나 후오비 같은, OKB도 마찬가지고요. ICO를 진행한 게 아니고요. 포인트를 팔았습니다. 포인트를 1달러 어치를 사면요, 포인트 1달러 어치 플러스 1HT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보너스죠, 보너스. HT를 파는 게 아니고 포인트를 파는 거예요. 근데 1달러 어치를 사면은 1HT를 주는 그런 식의 제도를 썼었고요. 그래서 ICO를 피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OKB도 패키지 상품으로 팔아서 ICO가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빗썸코인은 빗썸의 자회사가 인수한 현지 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이것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빗썸 관계자라고 써있지만 절대 빗썸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ICO 참여하실 분은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네, 어떻게 거래소, 세계 최고의 거래소라고 불리우는 거래소에서 그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 개인한테 연락을 해서 사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뉴스 뭔지 한번 눌러볼까요? 단독 자체 암호화폐 빗썸 코인 발행한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잠시만요. 컴퓨터가 또 멈췄네. 또 컴퓨터가 매끄럽지 못하게 하네. 자, 로딩 될 동안 채팅창 좀 읽을게요. 포인트로는 어디 써요? 포인트는요, 그 수수료를 대행할 수도 있고요. 일단 패키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후오비 토큰 같은 경우는 후오비에서 포인트를 팔았고요.
이 포인트 1달러어치를 사면은 보너스로 1HT를 줬습니다. 그래서 1HT는 나중에 뭐 투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매매도 할 수 있고 등등 여러가지 기능을 하고요. 이 포인트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대신 차감해줘요. 대신. 그래서 그런 기능을 사용을 했었고요. 여기 비썸 코인 발행한다를 보시면 이 익스플로러가 느리네요. 익스플로러 말고 크롬으로 켤게요. 이게 방송하면서는 확실히 CPU를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요. 익스플로러가 또 그렇고. 느려! 자, 그럼 일단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컴퓨터가 이거 좀 거시기 하네요. 여러분 지금 혹시 렉 걸리시나요? 화면 멈추셨나요? 제 화면 말고 방송? 어머, 채팅창도 꺼졌네. 어머, 난리 났어. 어머, 컴퓨터 난리 났어. 아휴, 이 열악한 환경에 방송해서 죄송해요. 뭐 이런 거 보면 될까요? 방송은 안 멈췄고 홈페이지만 멈췄네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가 공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떤 기사였지? 이거였나? 비썸코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몇 가지 글들을 봤었는데 이거는 상관없는 글이고요. 내용을 좀 볼까요? 상관없는 글이고, 자, 여기 단독으로 올라온 뉴스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름 한 번씩 다 읽어서 기억을 한번 하시고요. 자, 그분이 쓰신 글인데 이제 이 비썸코인에 대해서 약간 오피셜적인 뉴스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비썸코인 발행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비썸이 자처하면한테 비썸코인을 발행을 추진한다 라고 했는데요. 저도 이걸 보고 진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볼게요. 진짜일 수도 있어요. 진짜 보시면은 비썸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비썸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비썸 코인은 두 가지가 될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ICO를 진행할 것이다. 왜냐? 국내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의 기사를 썼고, 요 밑에는 사실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계 바이낸스나 후업이나 뭐 OKB 등등을 예를 들었고요. 10배 이상 폭등했다. 이것도 여기 있고, 뉴스 말고 또 다른 뉴스를 한번 볼까요? 저 코인 설명한 게 있는데 어디 있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가? 광고 걸렸어. 아까 그 주소가 깨지면서 날라갔나 보네요. 잠시만 계세요. 제가 그거 찾아볼게요.
컴퓨터가 좀 그래. 모르겠다. 비썸 코인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그런 바이낸스 코인처럼 일반 거래소 코인처럼 그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코인이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그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썸 같은 경우는 쿠폰을 팔고 있죠. 그래서 이것 또한 오피셜적인 내용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쿠폰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쿠폰 기한이 남아 있기도 하고, 그렇고 또 아까 자료들을 찾아봐야겠는데. 그리고 또 그 고객센터에 제가 이걸 물어봤었어요. 이게 진짜 화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오늘 화난 내용이 이거예요. 고객센터에서 물어봤는데, 자, 지금 한번 비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얘네들이 어떤 식의 성명을 발표를 했는지 혹은 발표하지 않았는지. 자, 아무 얘기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시장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와중에도 비썸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모나코 코인만 상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오전에 나온 비썸 그 ICO 뉴스였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모나코 코인만 발행을 하는 등 본인 배치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요. 제가 그래서 비썸 고객센터에다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이런 ICO 진행하는데 진짜냐? 우리는 전달받은 거 없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해줄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채팅창이나 뭐 커뮤니티에서 이런 짤이 돌아다니고 있고 사람들이 실제로 이더리움을 입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데 피해가 따른 데 대해서 비썸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냐 했더니 아직 뭐 생각이 없다. 뭐 위에서 내려온 전달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라고 하지 말고 입금자라고 합시다. 아직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입금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비썸 코인이다 아니다를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왜 안 해주는지, 이 투자자들을 정말 그냥 돈 벌 대상으로만 보고 너의 피해는 내 피해가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비썸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모나코 전에 이제 엘프와 미스릴에 대해서 상장을 하면서 검토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너무 급하게 발행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모나코 같은 경우는 상장보다 한 몇 초 정도 전에 공지가 올라오고 이 다운로드 링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바로 받아서 볼 수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모나코를 미리 매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떠나요? 상장을 하고 나서 검토 보고서가 나오는 게 맞는 건지, 상장하기 전에 검토 보고서가 아니 뭐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게 맞는 건지 조금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실제로 그 다운로드 PDF 파일이 열리고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걸 얘기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얘기했던 엘프와 미스릴 검토 보고서도 오늘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나코, 여기 미스릴, 엘프 보고서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늦장 대응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고객들의 보호보다는 그냥
이 자거래소의 이익에만 좀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좀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 이름을 지우고 할까 하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공식적인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혹시 모를 위험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저 깜빵 가면 여러분 사식 넣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채팅이 안 되나요? 제 컴퓨터가 멈춘 건가요? 채팅창이 움직이질 않네. 오늘 유난히 컴퓨터가 느리네요. 문제가 좀 있나봐요. 그래서 거래소들은 좀 그 사명감을 갖고 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그 정책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오스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도 어떤 시청자분이 그랬죠. 파파님, 이오스 그 휴지 조각 된다는데 이거 지갑 그거 옮기지 않으면 휴지 조각 된다는데 진짠가요? 이랬더니 제가 그때 얘기했죠.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거래소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이거 거래소가 그 투자자들의 자금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은 이건 거래소에 큰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랬더니 바이낸스랑 후오비에서 공지가 올라왔죠. 우리는 이거 저거 메인넷 런칭할 때 우리가 대행해서 너네 피해 없게 다 도와주겠다. 그런 공지를 올랐죠. 근데 업비트랑 빗썸은 안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커뮤니티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야 그러면은 빗썸 업비트에 있는 거 바이낸스나 후오비로 옮겨야지, 아니면은 메타마스크나 마이더 월렛으로 옮겨야지 내 이오스 지킬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엄청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공지가 딱 올라왔죠. 아, 우리 그거 지원할 거예요. 가만히 두세요. 지원할 겁니다. 이런 거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왜 이런 지금 의심이 드는, 누구나 의심을 들게 만드는 저런 ICO인지 프라이빗 세일인지 그것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저런 거에 대해서 공식 성명을 내야 하지 않나, 저는 좀 강하게 어필을 해 봅니다, 이번 방송에서. 그러니까 저 깜빵 가면은 여러분이 살려주셔야 돼요. 알았죠?